자, 마지막으로 공군부사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공군부사관은 기본적으로 항공과 관련된 특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육군과 동일한 그런 특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통제라든지 그 이외에 전형이 일반 전형이 아니라 특수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역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육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장은 키가 남자가 159에서 2m 4까지, BMI 체질량 지수 계산해 보면 17에서 35까지, 여군도 155에서 185까지 BMI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군이기 때문에 시력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은 근시, 난시들까지 모두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색각은 14개 검사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중에 10개 이상을 식별을 해야지만 바로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개 이상 통과가 되면 보통 한 2-3개 모르면 우리가 색각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는 색약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10개 이상 반드시 연습해 가셔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전형과 특수 전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군부사관이 되려면 그냥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보고 가는 전형이에요. 그거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전형은 지원과 관련이 없어도 그냥 누구나 해당하는 시험 볼 수 있다. 여기에 뭐 관련 전공 또는 자격 보유자인데, 이 전공이라는 게 인문계를 졸업을 해도 이 일반 전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문계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 보유자는 우리가 좀 더 특수한 그런 곳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고, 선발 방법은 직종별 소유 범위 내에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당연히 가장 어려운 겁니다. 육군해군 공고 중에 제일 많은 시험 범위도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집 분야는 남자, 여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까지, 여자도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는 뽑지 않고 전자계산까지 이렇게 일반 전형으로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많이 궁금해하는 임의의 분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임의의 분류제도를 써도 합격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공군부사관을 전공한 인문계생이나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일반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 일반은 어떤 특기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보면은 이제 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을 지원했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필기 점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일반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일반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특기들 중에 미달이 있으면 이외의 특기들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일반 떨어졌는데 전기 쪽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어요. 그럼 전기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전기가 합격을 했으면 전기로 갈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하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임의의 분류제도고, 여기에 임의 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실 때 그 체크박스가 있거든요. 체크하시면 임의분류 제도에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는데, 사실 많이 이 부분을 뽑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지원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별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누구나 필기를 통해서 보는 건데, 특별 전형은 필기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분야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시험을 없이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발 방법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분야에 주관 실기평가라는 경우도 있고요. 실기평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면접으로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 능력 보유자를 선발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아랍어를 굉장히 잘해요. 아랍어는 굉장히 잘하는데 필기 시험을 상당히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공군에서는 아랍어가 필요한 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바로 특별전형 1번을 놓은 겁니다. 영어 우수자, 토익 만점자, 제2 외국어 우수자, 항공 구조 또는 이런 안전 점검 등에 대해서 관련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별전형 1에 지원할 수 있고, 여군은 군함만 채용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전형 2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전형 2는 뭐냐면 전공, 자격이 어떻게 보유한 사람,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보통 특별전형 2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또는
특기 관련 고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예를 들어 뭐 변호사 라이센스라든지 의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 특별전형 2번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분야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전형 2는 보통 우리 항공 분야, 항공정비라든지 항공 운행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게 특별전형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공은 4년제 2년 이상 수료, 2, 3년제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취득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역시 전공 분야가 되겠고요. 전공을 했다 해서 무조건 특별전형 2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공을 했고 당연히 자격증을 보유해야지만 그쪽 분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 이상 또는 특기에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선발 방법은 당연히 뭐를 통해서만, 서류 전형을 통해서만 시험에 합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면접은 보게 돼 있고요. 모집 분야는 항공관제 이외에 남자는 46개 특기, 여자는 15개 특기를 우리는 보통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항공과를 나온 학생들이 바로 지원하는 게 이 특별전형 2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저는 특별전형 1이든 2이든 일반전형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전형 지원할 수도 있고 특별전형 2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지원했다가 둘 다 붙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건 모두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언어, 자료, 공간, 지각, 인지 능력이 되겠죠. 상황 판단, 직무 성격, 영어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국사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전근대사 위주로 출제가 되고 근현대사도 약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한국사 능력검정 보유자 1급 보유자는요 50점 중에 50점 만점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3급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증을 내고요. 시험을 또 보시는 거예요. 필기시험을. 그래서 필기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중에 높은 점수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면접, 공급 면접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체력검정은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보지 않고요. 1.5km와 1.2km 달리기 해당하는 시간 내에만 들어오면 체력검정은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5가지 꼭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모든 시험에 다 응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육군 붙었는데 제가 안 가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대를 안 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시험은 모두 보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공군이 됐든 원하시는 부상 안에 꼭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썬티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부상 안에 합격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합격으로 보답받기를 제가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본 강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